그리스 문명. 그리스 문명은 서양 문명의 토대를 형성한 고대 문명으로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시작하여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로마 제국에 병합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번영했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정치, 철학, 예술, 과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것으로 오늘날의 세계 문화의 반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 문명. 기원전 3000년에서 1450년까지의 미노스 문명. 크레타 섬에서 발전한 해양 문명으로 주요 유적지인 크노수스 궁전과 뛰어난 선박 기술, 화려한 해상 무역으로 유명합니다. 미노스 문명은 미군과 미노타우로스 신화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1600에서 1100년 미케네 문명.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문명으로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데세이아의 배경이 된 트로이 전쟁의 주역입니다. 미케네 왕국은 거대한 성벽과 금으로 만든 왕실 무덤으로 유명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인 폴리스, 아테네, 민주주의의 발상지로 철학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약했습니다. 문학, 연극, 예술 등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물이 대표적입니다. 스파르타, 군사 중심의 사회로 강력한 육군과 엄격한 훈련 체계를 가진 도시국가입니다. 여성들도 상당한 자유와 권리를 누렸으며 독특한 교육제도인 아고게를 운영했습니다. 델포이, 아폴론 신전과 델포이 신탁으로 유명한 종교적 중심지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델포이의 신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학문. 고대 그리스는 서양 철학의 근본을 이루는 중요한 사상가들을 배출했습니다. 스스로를 아테네의 등불로 불리며 윤리와 정의에 대해 탐구했던 소크라테스, 이상적인 국가를 제안한 그에 져서 국가와 이데아론으로 유명한 플라톤, 과학, 윤리학, 논리학, 정치학 등 다방면에 영향을 끼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수학 이론의 대가였던 피타고라스, 의학의 히포크라테스, 물리학의 아르키메데스, 천문학의 탈레스들이 유명합니다. 그리스의 신화와 종교. 그리스 신화는 신과 인간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 현상과 인간의 본성을 설명했습니다. 천둥과 번개의 신인 제우스, 결혼과 가족의 여신인 헤라, 지혜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 빛과 예술의 신인 아폴론,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포로디테 등 올림푸스를 둘러싼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테세우스, 오디세우스 등의 영웅들과 신들 간의 관계와 놀라운 모험으로 가득 찬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예술과 건축. 고대 그리스 조각은 사실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형태를 표현했습니다. 초기에는 딱딱한 자세를 가진 아르카익 양식이 주를 이루었지만 고전기와 헬레니즘 시대로 넘어가면서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비극과 희극 등 연극도 발전했습니다.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같은 극작가들이 활동했으며 디오니소스 신을 위한 영국 축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사회는 철학, 예술,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성문화에서도 독특한 특징을 지녔습니다. 일부는 잘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풍습과 성문화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잘 알려지지 않은 풍습들. 첫 번째, 심포지엄. 심포지엄은 주로 엘리트 계층인 남성 시민들이 모여서 철학적인 논의를 하거나 예술을 감상하고 때로는 유흥을 즐기던 사기 모임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며 논쟁과 음악을 즐겼습니다. 여성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으나 음악이나 춤을 제공하던 헤타이라라고 하는 고급 매춘부나 예술가들이 초대되기도 했습니다. 유아버림.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진행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를 거부하게 되면 아이가 버려지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여자아이로 태어날 경우 또는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아이를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유기된 아이는 때로는 노인 상인들에게 키워지거나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결혼 풍습. 결혼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족의 이익이나 재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계약이었습니다. 신부는 결혼 전날 목욕을 해서 순수함을 상징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신부는 일반적으로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며 신랑은 나이가 많거나 경제적으로 기반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리스의 성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는 현대와 비교하면 독특하고 복잡하며 도시국가나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한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의 특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남성 간의 성적, 사회적 관계는 아주 흔했고 특히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에라스테스와 에로메노스 관계인데요. 나이 많은 남성, 즉 에라스테스와 젊은 소년, 에로메노스는 멘토 역할을 하며 교육과 사회적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동성애 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인 유대와 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스파르타, 아테네 등 일부 도시국가에서 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제한적이었으며 성적으로도 규제가 많았습니다. 결혼한 여성은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 집중했으며 공공생활에서는 거의 배제되었으나 고급 매춘부인 헤타이라는 지적이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심포지엄 등에 참석해서 남성과 대화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매춘은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에서 합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포르노스라고 불리는 거리 매춘부는 주로 낮은 계급에 속한 여성이었으며 경제적인 생계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반면에 헤타이라는 예술적, 지적 능력을 갖춘 고급 매춘부로 남성과 철학적 토론이나 예술을 논하는 등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종교 의식에서는 섹스는 신성한 행위로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린토스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는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으며 이는 신과의 연결을 상징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엘레우시스 미래 종교의식은 비밀스러운 의식으로서 성적인 상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요와 생식력을 상징하는 의식은 종종 신비롭게 포장되어서 공동체의 정신적, 사회적 결속을 다졌습니다. 사랑과 욕망의 신 에로스는 인간과 신의 욕망을 상징했으며 그의 행동은 종종 인간의 복잡한 감정을 투영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뿐만 아니라 육체적 쾌락과 생식력을 상징했으며 그녀를 중심으로 한 신전에서의 사랑과 성에 관한, 더 정확히 말한다면 신앙을 위한 성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그리스 거리에는 헤르마라는 돌기둥이 있었는데 이것은 생식력을 상징하며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헤르마는 주로 길거리나 농장의 경계에 설치되었고 때로는 남성의 성기를 조각해 놓기도 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카락은 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녀의 시선을 마주한 이들을 돌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메두사는 종종 여성의 억눌린 성적 권력과 공포를 상징하는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성문화와 풍습은 현대와는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었지만 사람 간의 관계, 개인의 역할, 사회의 규범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신화와 관습은 현대 문학과 예술에서 영감을 주는 중요한 소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은 민주주의, 과학적 사고, 예술적 표현 등 현대 사회의 근본은 그리스 문명에서 비롯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데 중요한 도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 문명은 번영과 몰락을 모두 경험하며 현재의 정치와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문명은 과거의 유산을 넘어서 현대인의 사고방식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유산으로 여겨집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헬레니즘 문화. 기원전 356년에서 323년 사이에 알렉산도로스 3세, 즉 알렉산더 대왕은 마케도니아의 왕이자 위대한 정복자로서 고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한 인물입니다. 그는 짧은 생애 동안에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그가 만든 헬레니즘 문화는 그리스 문명과
동방 문명의 융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3세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와 에피루스 공주 올림피아스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교육받았으며 기원전 336년 그의 부친인 필리포스 2세가 암살당한 후 2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스 반란을 진압하고 코린트 동맹을 재건해 그리스 세계 헬레스를 통일했습니다.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정복에 나섰으며 주요 전투에서 연속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기원전 334년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소아시아, 현재 터키인 트르키아 지역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기원전 333년 이스소스 전투에서는 다리우스 3세의 대군을 격파하며 페르시아 제국의 핵심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기원전 331년에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을 확정지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점령하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서부 지역까지 진출하며 그리스 문명을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23년 33살의 나이에 바빌론에서 갑작스런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은 그리스와 동방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문화의 시대, 즉 헬레니즘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원전 323년에서 31년 사이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지역에 수많은 도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리스의 건축, 예술, 철학, 언어가 동방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인도, 이집트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한 형태로 탄생한 헬레니즘 문화는 예술과 건축에서 사실적이고도 역동적인 표현으로 등장됩니다. 예를 들면 라오콘 군상이라든지 밀로의 비너스가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는 과학, 철학, 의학 등에서 중요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예로는 아르키메데스의 수학과 물리학,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의 크기 계산이라든지 그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등이 발전되었습니다. 종교와 철학에서는 신플라톤주의,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학파 등이 번성했습니다. 이때 다양한 지역의 종교와 그리스 신화가 결합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을 신격화하며 신과 인간의 중간자로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서양과 동양 문명을 연결한 최초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동서교류의 길을 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의 간습과 제도를 일부 받아들였으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의 딸과 결혼해 동방과의 융화를 시도하게 됐는데요. 알렉산더, 즉 알렉산드로스의 여러가지 개인적인 역량, 뛰어난 군사적 전략과 리더십, 교육과 지적 호기심, 카리스마와 비전, 이런 많은 것들 중에서도 특히 그의 문화적 포용력을
가장 뛰어난 개인적 역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과 헬레니즘 문화는 후대의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이슬람 세계 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렉산더 융합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서 인류 역사에서 독보적인 문화적 변화를 이끈 위대한 인물로 기억됩니다. 이에 2편 로마에서 만나 뵙겠습니다.